당신이 만만해 보였던 진짜 이유. 안녕하세요. 사람을 읽어주는 소어린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 있지 않나요? 은근슬쩍 반말을 섞거나 사람들 앞에서 나를 깎아내리는 농담을 던지고는 장난인데 왜 그렇게 예민해? 라며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사람 말이죠. 그럴 때마다 당황해서 어색하게 웃어 넘기고 집에 와서 이불 속에서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하고 후회하며 밤잠 설친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보는 건 여러분의 성격이 너무 착해서도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이 대화의 프레임을 상대방에게 통째로 뺏겼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틀을 의미하는데 무례한 사람들은 지금 이 대화의 틀을 내가 너를 공격해도 네가 받아주는 구조로 짜놓은 것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사회심리학의 강력한 이론인 권위의 법칙을 활용해서 무례한 사람의 기세를 단숨에 꺾고 대화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6가지 심리 기술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더 이상 무례한 말에 상처받고 참는 일은 없을 겁니다. 사회심리학의 기초, 권위의 법칙과 프레이밍. 본격적인 기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심리학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로버트 치알디니가 강조한 권위의 법칙입니다. 사회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상대가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판단되면 본능적으로 순종하고 낮은 위치라고 판단되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여러분의 당황하는 반응이나 어색한 웃음을 보고 여러분을 자기보다 아래 단계로 프레이밍한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상대가 만든 틀을 깨부수고 내가 대화의 규칙을 정하는 설계자라는 사실을 인지시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실전 기술 6가지를 하나씩 공개합니다. 기술 1. 3초 침묵의 프레이밍. 가장 먼저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기술은 3초 침묵의 법칙입니다. 무례한 말이 들리는 순간 우리는 대개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화를 내거나 혹은 좋게 넘기려 웃거나. 하지만 고수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각적 압박을 줍니다. 대화 중단. 무례한 말이 끝나는 즉시 모든 대화를 멈추세요. 응시. 상대방의 미간이나 눈을 무표정하게 가만히 응시하세요. 타이밍. 딱 3초만 버티세요. 이 3초의 침묵은 공간에 엄청난 압도감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심리학에서 침묵은 판단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상대방은 1초가 지날 때마다 내가 선을 넘었나? 라는 불안감을 무의식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가 만든 장난이라는 프레임을 진지하고 무거운 상황으로 강제 전환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술 2. 상대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메타 질문법. 3초의 침묵으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면 이제는 상대의 무례함을 논리적으로 무너뜨릴 차례입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죠. 대화 내용 그 자체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그 상황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질문하는 기술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는 농담을 던졌을 때 화를 내지 말고 아주 차분하고 담백하게 딱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방금 하신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건가요? 혹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상황에서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이 무서운 이유는 상대방을 순식간에 피의자 위치로 보내버리기 때문입니다. 공격을 하던 사람은 대개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상대를 흔들고 싶었을 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의도를 묻는 순간 상대는 자신의 무례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상대가 당황해서 아니 그냥 웃자고 한 소리지 라고 얼버준다면 그때 이렇게 마무리하세요. 장난이셨군요. 근데 저는 전혀 웃기지 않아서요. 다음부터는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술 3. 비능적인 권위 설정, 존재감의 프레임.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파워포즈가 우리 뇌의 호르몬을 변화시키고 타인의 인식까지 바꾼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해도 내 몸이 위축되어 있다면 상대는 본능적으로 나를 약자로 인식합니다. 권위의 법칙을 내 몸에 이식하는 2가지 핵심 비능적 기술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목소리의 톤과 속도입니다.
사람은 긴장하거나 당황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이건 나 지금 네 공격에 흔들리고 있어 라고 광고하는 꼴입니다. 무례한 사람 앞일수록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낮추고 말 사이사이에 쉼표를 넣어보세요. 천천히 그리고 낮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는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 강자의 에너지를 발산하게 됩니다. 둘째, 공간 점유율을 높여야 합니다. 만만해 보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몸을 자꾸 움츠린다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기대보세요. 테이블 위에 손을 넓게 두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공간을 당당하게 차지하는 생물은 포식자들 사이에서 서열이 높은 존재로 인식됩니다. 여러분이 차지하는 물리적 공간이 넓어질수록 상대방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4. 비난을 통과시키는 안개 작전. 상대방이 대놓고 비난할 때 많은 이들이 변명이나 부정을 합니다. 하지만 반박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상대방이 설정한 피고인의 프레임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유용한 기술이 바로 안개 작전입니다. 안개에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돌은 그냥 통과해버리고 안개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습니다. 상대의 비난 중 아주 작은 부분만 인정하고 그 뒤에 붙은 인신악용은 무시하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너는 일을 왜 그렇게 느리게 해? 답답해 죽겠네 라는 공격이 들어왔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맞아요. 제가 꼼꼼하게 처리하려다 보니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죠. 상대의 비난을 부정하지 않고 수용해버리면 공격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화나게 하거나 당황시키려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담담하게 인정해버리니 더 이상 공격할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기술 5. 패턴 노출과 라벨링 기술. 무례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장난이나 조언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이때 그 가면을 확 벗겨버리는 기술이 바로 패턴 노출입니다.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하는 무례한 행동에 이름을 붙여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것이죠. 상대가 또다시 무례한 말을 던진다면 그 내용에 대답하지 말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지적해보세요. 철수 씨는 제가 의견을 낼 때마다 항상 비꼬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혹은 지금 저를 깎아내려서 이 상황을 주도하고 싶은 건가요? 이 질문은 모임 안에서 상대의 무례함을 공론화시킵니다. 사회적 증거의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명확히 긋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직장과 모임에서 주도권 잡기. 이론은 완벽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상황 A. 회의 시간에 상사가 내 의견을 자를 때 당황해서 제 생각은 그게 아니라 라며 변명하지 마세요. 대신 손을 가볍게 들어 잠시만요. 제 말씀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라고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말해보세요. 그리고 1초간 멈췄다가 다시 네 페이스대로 말을 이어가세요. 말 끊기는 전형적인 서열 확인 행동입니다. 이걸 즉각 차단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프레임은 영원히 말 끊어도 되는 사람으로 고착됩니다. 상황 B. 단톡방이나 모임에서 먹잇감이 되었을 때 친구들이 에이 너는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유라며 은근히 무시한다면 공개적 미러링을 쓰세요. 방금 하신 말씀 나를 깎아내려서 분위기를 띄우려는 의도인 거야? 아니면 내가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걱정인 거야? 이 질문은 모임 안에서 상대의 무례함을 공론화시킵니다. 사회적 증거의 압박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을 명확히 긋는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기술 6. 관계의 우위를 점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 마지막 기술은 좀 더 고단수의 심리전입니다.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입니다. 미국의 건국바비 벤자민 프랭클린은 자신을 몹시 싫어했던 정택을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희귀한 책 한 권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죠. 인간은 본능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친절을 베풀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작은 부탁을 하고 상대가 그걸 들어주는 순간 상대의 뇌는 인지적 부조화에 빠집니다. 내가 얘를 싫어하는데 왜 도와줬지? 사실 나는 얘를 꽤 괜찮게 생각하고 있었나 보네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무례한 사람을 내 우군으로 만들거나 적어도 공격을 멈추게 하는 가장 살연된 전략입니다. 사회심리학적 통찰, 호감형 인간의 함정. 여기서 우리가 꼭 짚어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친화성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흠이 남들에게 친절하고 잘 맞춰주면 상대도 나를 존중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회심리학 연구 결과는 냉혹합니다. 경계선이 없는 과도한 친절은 상대방에게 낮은 지위의 신호로 인식됩니다. 진짜 관유 있는 사람은 언제든 칼을 뽑을 수 있지만 평소에는 칼집에 넣어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만만해 보였던 이유는 여러분이 착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선을 넘었을 때 여러분이 칼을 뽑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줬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친절함 뒤에 언제든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단호함을 숨겨두어야 합니다. 최후의 마인드셋, 프레임은 결국 나로부터 시작된다. 오늘 우리는 6가지 심리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기술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마음의 기본 프레임입니다. 사회심리학의 자기충족적 예언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는 만만한 사람이야 라고 믿으면 몸짓과 말투에서 그 신호가 새어나옵니다. 무례한 사람들은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이제부터는 머릿속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세요. 나는 타인의 감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존엄성을 지피는 사람이다. 엘리너 루스벨트는 말했습니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나를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선을 긋기 시작할 때 세상의 프레임도 여러분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입니다. 클로징, 당신의 인생을 주도하는 설계자가 되게. 오늘 배운 기술들을 정리해 볼까요? 3초 침묵으로 분위기를 압도하라. 메타 질문으로 상대의 의도를 파고들어라. 비언어적 신호로 권위의 프레임을 세워라. 안개 작전으로 비난을 무력화하라. 패턴 아벨링으로 무례함의 가면을 벗겨라. 벤자민 프랭클린 효과로 관계의 우위를 점하라. 이 기술들은 상대를 괴롭히기 위한 게 아닙니다. 무례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심리적 호신술입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용기 내서 선을 그어보세요. 그 한 번의 경험이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오늘 사람을 읽어드립니다에서 준비한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깊이 있는 심리 분석을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유독 마음이 약해서 고민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날카로운 심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월인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그 누구보다 당당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